뒤에 카메라맨이 없죠. 학원이 애들이 좀 많아지면 이사를 가면 그때 그 카메라맨 두고 찍을게. 이런 경우 있던데 뒤에 카메라맨이 보통 맨이 와야 되는데 우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쁜 누나가 와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막 얼굴 벌겨갖고 수업하더라고요. 뒤에 막 쳐다보면서 이쁜 누나가 오면. 자, 급격수합니다. 우리 어쩌다 이게 다 남자지? 옛날 애들이 제가 또래가 남자만 들었어요. 인천고가 남학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근처에 여자가 없는 거죠. 바람 쐬는 자, 고추드려봐 합니다. 극대극소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증가함수를 할 거예요. 증가함수. 함수의 연속도 그랬고 미분 개수도 그랬어요. 어디에서 연속입니까? 점에서 뭐 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아. 얘도 어디에서 증가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를 갈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구간에서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에서의 증가. 두 개를 볼게. 증가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감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구간에서 증가라는 소리는 정의역인 원소가 x1과 x2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 정의역인 원소가 커지잖아? 함수값이 어때? 커지죠. 그게 정의예요. 구간에서 정의는 물론 x1, x2는 인터벌 구간 안에 있어야 돼. 구간에 있어야 되고 정의역인 원소가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 함수값이 커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구간에서 증가 소리구나. 이 얘기가 되죠. 감소는 마찬가지야. 정역에 있는 원소는 커집니다.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함수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정역에 있는 원소는 여전히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진다. 그러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거 만만하기보다 크고 하신다 이제. 자, 두 번째 점 바로 갑니다. 점. 뭔 소리냐면 이 특정한 한 점에서 과연 함수는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그걸 판단하러 가는 거야. 다시 특정한 한 점에서 여기를 현미경을 확대해 보잖아. 얘는 증가 상태일까 감소 상태일까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일단 왼쪽은 증가 상태인데 걔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주 작은 A 주변에 아주 작은 구간을 설정해. 아주 작은 구간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H라는 놈은 양수인데 아주 작은 H야. 정말 작은 H야. 아주 작은 H. 이때 A 빼기 H라는 X좌표, A 더하기 H라는 X좌표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F의 A 빼기 H보다 FA가 더 크고 그것보다 F의 A 더하기 H가 더 크게 되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확대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X는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A를 딱 잡아요. X는 A에서 감소 상태냐? 아니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아주 작은 양수 H를 설정을 해서 여기가 A 빼기 H 여기가 A 더하기 H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수값 제일 큰 거 두 번째 작은 거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죠. F의 A 빼기 H보다 FA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F의 A 더하기 H가 더 작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그 점에서 감소입니다. 감소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라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감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미분이잖아요. 미분이 뭐 배우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고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으로 해석을 해보면 집중! 형 봐라. 얘 증가함수죠? 매 순간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집중! 이거 양수야 함수야 기울기가 양수죠. 잘했어. 감소함수를 보면 매 순간순간에서의 기울기를 가만히 봐봐. 양수야 함수야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으로 파악을 해보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감소를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원래 정의는 얘인데 됐죠? 원래 정의는 얘인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중. F'X가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fx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합니다. fx는 증가해. fx 증가하잖아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쪽 방향은 참인데 반대는 거짓이란 소리야. 이렇게. 그것부터 볼게. f'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증가 확인했잖아 지금. 확인했는데 fx가 증가함수임에도 불구하고 0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발레 이쪽에 아까 하나 봤다. 무엇이 있을까? 아까 하나 봤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도착할 때가 있잖아. 정확하게 0으로 도착할 때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야. y는 x 세제곱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y는 x 세제곱. 여기서 보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제로죠? 0에서의 미분계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이면 분명하지만 0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발레되는 겁니다. 발레. 그래서 0에서 미분계수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레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거짓이야. 이것도 거짓이야. 이것도. 이거 왜 그러냐면 이쪽 간단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겠느냐? 안 되는 거 있어요. 즉 f'x가 0인 경우는 안 되는 게 있어. 당연하잖아. 상수함수. 증가함수 아니잖아. 제로니까. 제로니까 여기 포함 되잖아. 근데 증가함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은 참인데 이쪽은 전부 다 거짓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다. f'x가 0보다 커. fx는 뭐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여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려면 등공 없애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f'x가 0보다 커? 그럼 증가. 증가함수야? f'x가 0보다 커가 나타나야 돼. 됐죠? 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얘를 증명하라고 수학 문제 나왔대. 학교 시험 문제. 또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 당연하잖아요. f'x가 0보다 큰데 증가잖아요. 증명하래요. 수학에서 증명을 접근할 때는요, 일단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fx 증가라고 했거든요. 이거 구간에서 증가를 보여야 되는 거니 점에서의 증가 상태를 보여야 되는 거니 둘 중에 하나겠죠? fa가 증가 상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fx가 증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x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구간에서 증가 상태를 보여야 해.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돼.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 상태인 거 보이러 가자. 이 그거잖아. 실수 전범위에서 도함수 요보가 양수면 fx가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입니다. 이걸 보이러 가는 거니까 구간에서 증가를 보이러 가야겠구나. 구간에서 증가의 정의가 뭐였냐면 정의에 있는 원소가 커지잖아. 여기까지 가정이죠. 커지잖아. 커지게 되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걸 보이러 가는 거예요. 결국 오른쪽에 이놈의 목표인 거야. 어떻다는 가정하에 정의에 있는 원소가 커졌다는 가정하에. 가정이 두 개네.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얘 보이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두 번째.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였죠? 평균값 정의였죠? 오케이. 해봅시다 이제.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정에서 x2가 x1보다 크다 했으니 x2 빼기 x1은 항상 양수겠죠.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야. 그러면 뭐만 보이면 되냐면 분자가 fx2에서 fx1을 빼게 되면 양수잖아요. 분자가 양수임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분모가 양수인 건 가정이니까. 다시 우리 목표는 얘 보이러 가는 거거든. 그럼 얘가 fx2에서 쉽지 않아. fx를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이러 가는 거야. 얘를 보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분모가 양수였으니 분자가 양수인 것만 체크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기울기를 순간 변화로 대체가 가능해. 이게 평균값 정의다 보니까 너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소리예요. fx는 f'c가 대체가 이제 가능이 될 텐데 이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x1과 x 사이에 있으셔야 해. 이렇게 뭐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가정에 f'x가 0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 했을 거니까 f'x가 f'c도 0보다 크겠죠?
따라서 분자일보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fx2 빼기 fx1은 양수가 되고 따라서 fx2가 fx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실 거고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증명한 거니까. 해서 이렇게 난데없이 증명을 하는데 평균값 정리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두 번째 좀 더 할 줄 몰라? 개념이 제대로 박혀야 문제 풀 때 삽질을 안 한다. 두 번째 이차기다. 극대극소. 영어 잘하니? 아니요. 예, 잘합니다. 그래요? 영어 잘해요? 예? 영어 잘해요? 왜 친구를 1등급입니다. 잘하네요 그러면. 오케이 갑시다. 최대값 최소값 나는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잘한 것 같아. 막 독해만 잘하고 어법만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 실제 외국에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 쓰는 단어나 쓰는 이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거기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회화가 안 된다는 거. 회화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영어는 계속 안 쓰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잼뱅이가 아닐까. 그냥 최대값은 영어로 볼까? 맥시멈 앞에 뭐가 붙어? 수조하는 사람은 알 텐데 앱솔루트 맥시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값은 똑같아. 앱솔루트 미니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앱솔루트가 무슨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중에서 짱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 최소는 only 1이죠. 존재한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입니다. 둘 다 극대값도 있고요. 극소값이 있어요. 극대값은요. 로컬 맥시멈.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 로컬이 무슨 뜻이죠? 지역이. 그렇죠. 로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주변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값이 극대값이야. 내 주변을 살펴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 극소값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지가 안 될 것 같으니 설명을 좀 드리죠. 극대값의 정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의가 뭐냐면 로컬 그랬잖아요. 로컬 x는 a 주변을 잡아. x는 a 주변을 생각합니다. 아까 봤다 그 h가 튀어나와요. 아주 작은 양수 h. 따라해봐. 아주 작은 양수 h. 다시 아주 작은 양수 h. h를 잡아요. 그러면 구간을 잡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간을 a 빼기 h가 있고요. a 더하기 h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짱 큰 값이 함수값이 어디냐? a죠. fa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것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쓰냐면 f의 a 빼기 h 보다 fa가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그래요. 네이버우드 그럽니다. 로컬. 그게 f의 a 더하기 h 보다도 fa가 크게 되면 극대값이라 정의를 하게 되죠. 선생님 이쪽은 안 되나요? 이쪽 안 되는 게 봐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잖아. 이게 증가 상태잖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막내, 얘가 둘째, 얘가 셋째 제일 크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만 FA가 근방에서 제일 크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렇잖아. 이거 봐봐. 이 구간을 잡아봐요. 그럼 여기가 A 빼기 H. 아까 정의했잖아. 얘가 A, 얘가 A 더하기 H. 그럼 순서대로 제일 큰 거, 둘째,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FA가 주변에 가장 큰 값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걔를 극대값이라 한다.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FA가 있고요.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FA가 더 크대. 단 X는 A 근처의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A 근처의 모든 값에서 가함수 값을 다 생각했는데 A 값이 가장 크대. 그러면 극대값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극대가 맞나요? 얘가 A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틀리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근처를 좀 크게 잡힙니다. A 빼기 H 여기를 A 더하기 H로 잡아요. 자 가자! 이 근처에서 가장 큰 값 어디야? 그죠?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가져. 맞아. 극대값 갖는 거야. 갖는 거야. 얘도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극대값을 갖는다. 여기서 소변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요 절대값 X를 뒤집은 모양이잖아요. 표적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 극대급수는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어요. 됐죠? 상관없어. 그래서 첫 번째 차원상 1번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성과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요. 또 니네가 다 이공대를 갈 애들이라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상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말고 이 A가 있잖아요. 함수값이 여기 있대요. 이렇게. 그럼 질문 A 주변을 잡아 A 빼기 H A 더하기 H를 잡아. 이 주변에서 짱 큰 값 FA 맞나요? 예. 맞죠? 맞잖아. FA 이거 제일 크잖아 얘가. 얘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연속이라는 수만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얘는 부연속이잖아 X는 A에서. 부연속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연속이라는 수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fx는 연속이라는 가정을 깔고 출발합시다. 원래 정의는 이렇기 때문에 부연속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연속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걔를 기억하자. 두 번째. 선생님 지금 미분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 미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값 극소값은 있어요. 있지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집중. 실수가 양수, 영, 음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실수가 여기 보시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은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전부 다 양수가 되고요. 이쪽은 감소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전부 다 뭐 되는 거지? 음수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뭐겠어? 0이지 0. 그래 맞아. 이렇게 극값을 갖는 경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경우는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f'A가 0이 돼. 어떤 때만 이걸 써먹을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할 때밖에 못 써먹어. 얘 미분 불가능하니까 f'A가 0인 건 얘기 못하잖아.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fx가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일 때야. 전제 조건이 얘야.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이 x 값을 극점 x표로 부릅니다. 극점 x표라는 얘기가 뭐냐면 극대값을 갖는 x 혹은 극소값을 갖는 x를 극점 x표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따라해봐. 극점 x표. 오케이. 그럼 집에서 복습을 할 때는 극소값의 정의라 쓰시고 니들이 반대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되는 거 하시고 반대되는 거 쓰시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A야. 쓰지마. 니네 복습하러 쓸 거잖아. A 빼기 H가 있고 A 더하기 H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구간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 F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하면 극소야. 됐죠? 또 이렇게 쓰면 이제 극소 되는 거야. 반대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소값의 정의도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야. 극대극소는 뭐랑 관련이 없다? 미분 가능성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만약 미분 가능한 함수, 즉 다함수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점 x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0으로 놓은 다음에 그때 x가 최제로 간다. 까지 됐죠? 오케이. 세 번째 곡선의 유형을 하나 갑시다. 이 극대극소를 배우게 되면 자 연습만 하고 가자. 그리지마. 어이 그리지마. 뭘 그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 전범위에서 최소값은 없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최대값은 이쪽에 하나.
요게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최대값 only one 하나 있는 거예요.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서 극, 대, 여기서 극, 소, 너는 극, 극, 내가 할게. 대, 소, 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최대 수는 그렇지 않아. 됐죠? 오케이. 이 곡선의 기형도 이뤄봅시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도 극대값 극소값은 논할 수 있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 곡선의 기형. 원, 3차, 4차. 곡선의 개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는 미적분 2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로그함수, 지수 로그함수, 뭐 상학함수 그때 하게 되는데 지금은 문이과 공통 과정 좀만 포커스를 맞춰서 합시다. 3차랑 4차, 3차 함수.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책이 없을 거야. 이렇게 갑니다. y는 fx. 3차 함수가요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서 극, 대, 여기에서 극 이렇게 가잖아. 처음 하는데 잘하네. 네 마리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세 마리에서 극소값을 이제 갖게 돼요. 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경우에서는 극점의 x 앞에서 미분계수가 제로, 극점의 x 앞에서 미분계수가 제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즉 주어진 3차 함수를 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이 있을 거야. 얘는 아마 2차 방정식일 거고 그 2차 방정식에 이 해 있잖아. 이 해가 극점의 x좌표일 거예요. 그러면 그 극점의 x좌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두 개 나오거나 한 개의 실근, 즉 중근이 나오거나 아예 없거나 셋 중에 하나지. 됐죠? 셋 중에 하나인데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한 개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네. 한 개라는 소리는 말이지 네모랑 세모가 같을 때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를 딱 떼어다가 위에다 이렇게 훅 붙여. 이렇게 딱 붙여. 다시 얘를 떼어다가 이렇게 붙여요. 붙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갔다가 쉬었다가 그렇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신 표시를 해줘야 돼. 여기는 미분계수 제로이기 때문에 네모라고 해놓고 여기서 중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근이라는 소리는 이 방정식에서 근이 중근이라는 소리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쉬지 않고 슉 내려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미분계수가 0되는 지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붙여서 갈게요. 붙여서 갔다가 훅 내려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럴 때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허근을 갖는다 그런 얘기야. 자, 또 이제 얼마나 내가 공부를 잘했나 보자. 3차 함수의 개형은 x세제곱의 개수는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얘 아니면 얘들이다? 따라해봐. 얘, 얘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극대 극소가 다 있죠. 극값이 다 있죠. 얘는 극값이 있니? 없지. 없습니다. 극값을 판정하는 것은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극대값,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소값. 다시 증가했다 감소해서 극대값,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증가잖아. 계속 없습니다. 극값 증가잖아. 극값 없어요. 그러면 둘 다 극값이 없습니다. 즉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왼쪽 얘기입니다.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졌을 때 극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경우가 극값이 존재하도록 이런 얘기고, 오른쪽 두 개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야. 첫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른쪽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두 개. 두 번째 표현. 이 오른쪽 두 개는요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 왼쪽은요 증가 감소 증가예요. 만약에 x세제곱의 개수가 음수였잖아. 음수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쉬었다가 갈 거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훅 갔을 거야. 즉 음수라는 감소함수 되는 거잖아. 그지? x제곱에서 음수라면.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 함수가 되도록 혹은 감소 함수가 되도록 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얘도 지금 오른쪽 두 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 같은 표현이야.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의 증가, 구간에서의 감소 이제 정의를 쓰겠습니다. 정의에 있는 원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함수값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증가함수의 정의인 것 같으니까 너는 증가 이렇게 되고요. 정의에 있는 원소가 커져요. 함수값이 작아진대요. 그러면 너는 감소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 두 개를 표현하는 것이 많죠. 실수 전복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다음엔 증가함수의 정의, 감소함수의 정의.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 니네 그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이제 차이는 아시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어쨌든 원투원이야. 정의에 있는 원소 하나랑 여기에 있는 그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만 1대1 대응이라고 해. 1대1 대응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 뭐가 존재해? 반대로 가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1대1 대응이라면. 되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갈게. 조지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또는 1대1 함수가 되도록 왜 혼용해서 쓰게 되냐면 요 함수를 보세요. 가운데 있는 함수를 보면 정역 실수 전범위, 공역 실수 전범위, 치역도 실수 전범위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잖아요. 같게 되므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죠. 보통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혼용해서 쓰니까 1대1 함수의 정의를 써보자.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잖아. 함수값이 달라요. 전에 한번 했죠. 함수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원변제가 참이면 대형문제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대형문제도 참이 되겠죠? 대형문제 쓰도록 하죠. 함수값이 같으면 정액 있는 원소 또한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아까 했죠?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무엇이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다 같은 소리입니다. 이 오른쪽 두 개를 표현하는 이 다양한 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해야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특징은 미분에서 0으로 놓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거나 없거나 따라해봐. 중근이거나 없거나 다시 중근이거나 없거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작거나 같다. 어디에서 판별식이냐면 f'x는 0을 만들어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스스로 하나씩 생각해보면 돼. 그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증가해?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도록 감소함수가 되도록 그 증가함수의 정의 쓰시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화되면 됩니다. 개형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해. 음수 내는 것은 스스로 해보세요. 두 번째 4차 함수. 아이고 이거 어쩜 좋지? 출제 밭이야. 출제 밭이야. 나온 4점이야. 여기서 틀려. OX 문제 많이 나와. 중요합니다. 네, 이런 적 없죠? 네. 별을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제가. 중요합니다. 하차함수의 개형은 말이죠. 기본형부터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어요. y는 fx. 이번엔 안 그러네. 합니다. 얘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죠. 극소, 극대, 극소. 따라서 여기가 x는 네모라는 극점 x표가 있고 x가 세모라는 극점 x표, x가 동그라미라는 극점 x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너는요 준식을 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이 있을 거야. 아마 3차 방정식일 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하차 함수니까 이때 요 해
요 해가 극점 X좌표죠? 극점 X좌표 씁니다. 극점 X좌표. 왜? 미분이 가능한 4차 함수, 즉 다함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0 될 거고 미분 계수가 여기서 0 될 거고 여기 0이 될 거기 때문에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을 찾으러 간 거야. 됐죠?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었을 거고 이 첫 번째 기형은 3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졌을 때예요. 서로 다른 세실근. 근데 아닐 수 있잖아. 중근일 수 있잖아 하나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중근이잖아. 딱 떼다가 이렇게 훅 붙이면 돼. 이렇게. 떼다가 붙이면 돼. 세모랑 동그라미 같을 때는 떼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갔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되겠죠? 너는 네모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인데 중근인 거야. 이 중근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중근이라는 소리입니다. 저기서. 떼다가 붙인 거야. 당황하지 마. 두 번째! 얘를 떼다가 그냥 바빠 죽겠네 니들. 이걸 떼다가 여기다 붙여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갔다가 뿅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는 네모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그냥 뭐 동그라미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게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미분을 했단 말이죠. f'x가 x 빼기 1인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2에서 중근 같잖아.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띄게 되겠죠. 네. 수업 좀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오늘 샘플 들고 친구가 있어서 혹시 보충 중이시죠? 지금? 네, 조금 더 할 거예요. 지금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잠깐 들어와도 예, 돼요?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잠깐 들어와.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집중. 잠깐. 오른쪽에 있는 얘는 말이야. 얘는 여기는 중근이고 앉으세요. 여기는 중근이 여기는 한 근이잖아, 되지? 그럴 거니까 얘는 f'x가 우리 수업해야 되니까 내가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됐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중근 파트가 허근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f'x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는 실근인데 두 개는 뭐야? 허근이잖아. 허근일 거니까 이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거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0 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러한 꼴로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 개형을 생각을 해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세 개가 같을 때 따라해봐. 세 개가 같을 때 오케이. 같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떼어 붙여. 너 떼어 붙여.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에서 3중근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세 개가 같은 것도 중근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중근이라고 할게요. 모양이 차함수랑 비슷한. 네, 아주 비슷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하게 되죠. f'x가 x 빼기 1의 세제곱처럼 돼 있으면 이제 x는 1로 3중근 갖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또 봐야 돼. 아까 3차 함수에서도요. 얘들이 좀 문제였지, 그지? 얘들.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4차 함수의 개형은 얘 아니면 얘들이야? 한번 따라해봐. 얘. 얘들. 근데 얘들의 특징을 보자. 극대값이 있니? 없지.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극소값밖에 없어. 극소값만 가지면서 그 극소값이 실수 전부면 최소값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황을 첫 번째 4차 함수가 극소값만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소값만을 갖도록 혹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표현이 기출됐던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봐. 오직 하나의 극값. 그렇잖아요. 여기는 극소값밖에 없을 거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왼쪽은요.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런 얘기지.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럼 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극대값이 얘밖에 없을 거니까 너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는 이 새끼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다시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러면 쟤 얘기하는 거야. 쟤.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극소값만 있도록 혹은 오직간의 극값을 갖도록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두 번째. 4차 함수를 가지고 대칭 구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대칭 구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아니면 뭘까? 일단 요거 보이죠, 그죠? 네. 이거. 대칭 구조를 갖게 되면 여기에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는 대칭이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갔다가 올라갔다가 니들이 좋아하는 모양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에요. 아니다.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 두 개가 대칭 구조를 갖겠죠? 됐죠?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대칭 구조가 나오면 얘 아니면 얘들일 텐데 니들 같으면 뭐 내겠니? 이거 냅니다. 이거. 대칭 구조를 갖도록 그러면 이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칭 구조. 내 엄두를 한번 둬야 돼. 너 아니면 너야. 근데 제 특징은 뭐냐면 미분에서 0으로 만들어놨을 때 극점의 x표가 서로가 3개 나오는 겁니다. 서로가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얘 대칭 구조 하나만 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지워. 니들 안 가는구나. 나도 안 가죠. 공부하러 또 가야죠. 지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대칭 구조는 뭐가 있느냐? 잘 알고 있는 것도 써드릴게.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도 써드립니다. 이게 있고요. 이거 있고요. 그래. 공부 안 했으면 여기부터 아리까리 하죠. 뭐지? 이런 예정인데. 그런가? 14 할까요? 14? A비로 할까? A비로 하자. 맨 마지막 거 A비로 할게. A, B,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자신 있죠? 어디 대칭이에요? Y축 대칭. 2번은 원점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그랬죠? 1번은 다항함수였을 때 지수가 짝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상수함수도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도 된다 라고 얘기했죠. 절대값 x만 그거는 거야. 원점 대칭인 것은 x의 n제곱이 있잖아요. 지수가 뭐여야지? 볼수 이렇게 되면 된다 했었죠? 됐죠? 어디? 약간 2번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까먹으면 한다는 거야. 이거 어디 대칭이죠? x는 3의 대칭이에요. x는 3의 대칭. 3의 대칭.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있대. x는 3이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3에다가 x만큼 갔어요. 3 더하기 x. 잘 봐야 된다. 설명 잘 들어야 돼. 그 아래 걸 안 틀려. 3 빼기 x가 있어요. f의 3 더하기 x랑 f의 3 빼기 x가 같대. 그럼 당연히 어디 대칭이에요? x는 3의 대칭이죠. 포인트를 잡아봐. 얘가 이차함수 아니에요. 이차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랑 너 평균 때리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와. 이거 두 개의 평균이 3이죠? 두 개의 평균이 3이죠? 두 개의 평균이 3이에요? 그래서 얘는 x는 3의 대칭이야? 이 어디 대칭일까? 밑에 거. x는 7의 대칭이야. 야, 이건 잘합니다. 되죠? 왜? 너랑 평균 때려봐. 7 나오잖아? 7 나오잖아? 네, 이렇게 됩니다. 또 보죠. 어떤 미친놈이 와서 이랬대. f에다가 3 더하기 2x는 f에 7 빼기 2x 당황하지 말고 x는 어디의 대칭이죠? 5의 대칭 그러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보통 시중참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a 빼기 x가 f의 a 더하기 x야. 그럼 어디 대칭이야? x는 a의 대칭이고요. f의 2a-x가 f의 x가 돼. 어디 대칭이죠? 여전히 x는 a 대칭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응용이 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틀리러 와야지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이쁘게 써드릴게요. F에 A 빼기 X 하나도 안 이쁘죠? F에 A 더하기 X FB 이런 침묵 좋습니다. B가 무슨 숫자죠? B는 그냥 B예요. 네, 그냥 그냥 B입니다. 아유 복 받은 놈이죠 B. 아무튼 네. 아 x가 2a 마이너스 b 아니 a 마이너스 2b 때 자, 네. 이게 A 빼기 X? A 더하기 X? 그러면 X는 A 대칭이 되게끔 강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구조를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너의 함수값이랑 너의 함수값의 평균을 때렸더니 FB라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냐면 A, B의 대칭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할 거야. 다시 봐봐. 얘가 들어가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X는 A 대칭이 되게끔 두드러 맞춰놨잖아. 그런데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을 다시 때려봤더니 FB가 나왔다며. A, B의 대칭이라는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에이, 야 우리 이과닉 이걸 알아야 돼. 좀 뭐 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전대칭의 함수를 보자. y 벡터 x. 그러면 a 빼기 x 전대칭의 함수예요. a 더하기 x 얘랑 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 직선을 보세요. 이렇게 너랑 같아. 그러면 fa 빼기 x랑 fa 더하기 x 함수값의 평균이 뭐란 소리야? B란 얘기죠. 왜? 이게 fa 더하기 x고요. 이게 fa 빼기 x일 거 아니야. fa 빼기 x. 우리 할 거 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두 개 함수값의 평균을 때렸더니 B라는 소리는 일단 너랑 너는 x, 여기 B의 대칭이지. and x좌표를 a 빼기 x랑 a 더하기 x를 구성하는 순간 너 두 개 평균 때리면 얼마야? a잖아 a. 따라서 이 소리가 a, b의 대칭이야. 이제 보여? 이제 보여? 그럼 얘가 a, b의 대칭이라는 소리는 이것처럼 전대칭이라는 함수 있잖아요. 전대칭 그런 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더 봐. 마지막 하나. 만약 이가 넓이가 있대요. 뭐랑 똑같겠어? 이거랑 똑같겠죠. 넓이야 넓이.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적분에 많이 나오겠지. 넓이는 같다. 자, 지금 초반에 접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얘기를 했었어요. 극대극소를 배우는 목적,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은 곡선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곡선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3차 함수는 이제 했던 것 같아. 3차보다 뭐가 중요하다? 4차가 중요해. 그것만 정리하고 가자. 4차 함수는 얘 아니면 얘들이 있었죠.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럼 뭐야? 얘야 얘들이야? 얘지 얘. 4차 함수가 극소값만 있도록 혹은 오직 하나의 값을 갖도록 그러면 얘들인 거야.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가져라 그러면 너거나 얘거나.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표현하는 말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숙제는 6단원 기본 문제랑 유제를 싹 푸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아까 체크해드리는 문제 있죠? 그거를 풀어가지고 오십니다. 지금 자습실이 저희가 저기가 아니라 4강의실인가? 이름이? 네,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맞다. 4강의실로 넘어가셔서 복습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시청하실 분은 복습하고 시청하시면 돼. 세종이는 이따가 10시쯤에 확인하고 내일 스케줄 잡자. 이동! 10시 넘어서 생각했단 말이야. 네네네. 그 다음에 영어 샘플 강의를 보내주실 거예요. 10시에 동영상